스폰서 검사 사건을 취재 중인 사회부의 정운섭 기자와 기사에서 미처 못 다룬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정 기자, 최근에 검사, 판사와 관련된 비리 사건이 매일같이 나오다시피 하니까 이제 국민들이 무덤덤한 것도 같은데, 근데 이 사건은 또 여러 면에서 좀 특이한 게, 1,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준 부장검사가 사건을 수사 중인 다른 검사를 또 방해한 이런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이제 곧 화면이 나올 텐데요. 네. 김 검사는 자신의 친구인 사업가 김모 씨에게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메모를 없애고 또 휴대폰 기록도 지우라는 그런 구체적인 지시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만 더 휴대폰 바꿔주라는 얘기가 있죠. 이 말은 앞서서 이미 휴대폰도 한번 바꾸라는 지시를 한 겁니다. 꼭 살아남자 친구, 이런 얘기까지 하고 말입니다. 명백한 증거 인멸 지시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네. 자, 그럼 검찰에서는 지금 현재 처리 방향이 대강 어떻게 가고 있는 겁니까? 일단은 대검에서 오늘 이제 특수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. 이 두 사람이 고교 동창 사이인 점을 감안을 해서 조금 더 수사를 디테일하게 지시를 진행을 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게 이 친한 친구 사이라는데 이 친구인 김모 씨가 왜 폭로하게 된 겁니까? 상당히 친한 사이입니다. 친한 사이인 정말 분명한 건데 이들의 SNS 대화를 이제 보시면 그 증거가 이제 나오는데요. 일단 두 사람은 동창 사이임에도 지금 나오는군요. 여기 나와 있습니다. 일단 두 사람이서 지금 주장이 좀 엇갈립니다. 김 부장검사는 그냥 친구 사이였다. 그리고 김모 씨는 스폰 관계였다. 이제 그건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요. 보시면은 일단은 돈을 달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해줘. 그렇죠? 그러면 이제 그 돈을 이제 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또 돈을 달라고 이제 적은 지금 계좌번호가 가려졌는데 계좌번호를 보내줘요. 그리고 500만 원을 보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. 이거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? 또 보시면 1,000만 원을 회사 명의로 보냈다, 이름으로 보냈다. 그리고 또 보시면은 그렇죠. 생일이라서 좀 와줘라. 거기서 이게 좀 보시면은 광진 자양 사거리에서 1,000만 원에 65만 원, 이게 뭐냐면은 김 부장검사의 내연녀로 의심이 되는 이제 분에게 그분의 오피스텔을 이 김모 씨가 대신 계약을 해주는.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로 보면은 진짜 친구 사이였을까? 조금 더 스폰의 무게가 실리는 거는 사실인데요. 요 두 분의 한번 김 부장검사 통화 내용하고 김 씨의 인터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나랑 30년 친구라 그랬지. 야, 그러면 나 감찰 조사 받아야 돼. 그게 아니라 친구 죽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? 우리의 친구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, 지속적으로 형준이의 술, 향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향응하십니다. 정상적인 친구 관계였다면 굳이 이런 증거들을 남겨가지고 세상에 공개할 이유는 없는 거죠. 그런데 김영준 부장검사 같은 경우도 수사를 많이 해서 이런 게 분명히 증거로 나중에 채택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을 텐데 지금 통화한 목소리를 보면 상당히 좀 다급하고 좀 떨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김영준 검사는 좀 부주의한 겁니까? 이게 어떻게 다 SNS에 저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? 일단 이분들의 SNS상에 대화에 어떤 변천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. 보시면 처음에는 문자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죠. 그 다음에는 카톡으로 옮겨갑니다.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저거는 텔레그램이라고 불리는 외국 해외 메신저인데요. 저게 서버의 기록이 남지 않아서 좀 보안을 중시하는 분들이 주로 쓰는 메신저입니다. 저런 메신저로 계속해서 메신저로 옮겨갈 정도로 계속해서 이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. 보시면은 또 이제 1H라고 지금 좀 화면이 좀 잘 안 보이는데 나중에는 결국 전 텔레그램 자체의 보안도 믿지를 못해서 1시간 뒤에 무조건 대화가 삭제되는 보안 메시지 설정 기능을 이용할 정도로 대화에 신경을 씁니다. 그러니까 이 말은 즉 김 부장검사가 사실 엘리트 코스를 밟은 베테랑 검사거든요. 그 베테랑 검사답게 사실 검찰의 수사 기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 증거인멸, 수사 방해하는 수법까지도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결국 동창생 김 씨가
이마저도 다 기록을 남겨놨기 때문에 아하. 들통이 난 거죠.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김 검사도 사실은 네. 어떤 이중 플레이라 그럴까요? 김 검사도 사실 배신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? 맞습니다. 김 검사 역시 겉으로는 친구를 이제 안심시키면서도 뒤에서는 자신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셀프 변론에 매달렸습니다.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는 사실 뭐 그런 말을 원래 해서도 안 되지만 동창생이 나를 팔고 다닌다.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뭐 매도를 좀 했고, 그리고 1,500만 원을 지금 받은 걸로 검찰이 혐의를 잡고 있는데 1,500만 원 역시 절대 받은 적이 없다라고 전면 아하.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결국은 두 사람 모두 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서로를 배신한 그런 상황입니다. 대한민국 검사하면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고 정말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해야 하는데 지금 오가는 대화라든가 하는 걸 보면 어떤 희정자폐 수준인데, 자 여기에서 궁금한 게 김영준 검사가 이 스폰서 검사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마지막 검사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? 아니면은 이런 혐의가 또 다른 검사들에게도 일부 좀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? 그래서 이제 미래에 벌어진 일이라서 지금 예측하기는 참 어렵겠지만 최근에 검찰 분위기를 좀 살펴본다면 글쎄요, 마지막일 거라는 확신을 갖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문제는 검찰 내부의 이 해이해진 기강입니다. 네. 앞서 보셨듯이 김 부장 검사는 자신의 친구 사건을 담당한 현직 검사들을 만나러 다녔죠. 만나서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이 사람이 지금 나랑 금전적으로 좀 엮여 있는데 잘 좀 봐달라. 이건 정말 사실 상상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청탁을 정말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가 검찰 내부에는 분명히 퍼져 있는 거 아니냐? 예, 존재한다. 그게 네. 크고 작고의 문제는 있겠죠. 물론 대부분 청렴한 건 사실이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. 대한민국 검사는 최고의 권력이 집중돼 있는 만큼 그 누구보다도 네. 윤리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집단입니다. 그런데 그런 곳에서 관선 변호, 또 현관 예우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게 대한민국 검찰의 현 주소입니다. 아무래도 검찰을 좀 견제하는 그런 기구라든가 아니면은 경찰에 이게 조금 권력을 나눠준다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 수고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